차라리 혼자 지낼 걸 그랬습니다. 73세 김영수 씨가 내게 처음 한 말이었다. 재혼한 지 1년 2개월 만에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었다. 외로워서 재혼했는데 지금이 훨씬 더 외롭습니다. 노년의 재혼. 사랑이 아니라 외로움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실수였다. 2023년 봄. 아내를 떠나보낸 지 3년. 40년을 함께 산 아내였다. 아침에 눈 떠도 말 걸 사람이 없었어요. 경로당에서 박순자 69세를 만났다. 남편과 사별한 지 5년. 같은 외로움을 가진 사람. 차 한잔 하실래요?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 어색하지 않았다. 같은 처지였으니까. 6개월 후 한강 벤치에서 노을을 보며 김영수 씨가 물었다. 우리 재혼하면 어떨까요? 박순자 씨는 눈물을 흘렸다. 혼자 늙는 게 두려워요. 저도 그래요. 함께해요. 2023년 10월 15일 혼인신고. 이제 외롭지 않을 거야.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때부터였다. 혼인신고 일주일 후 전화를 걸었다. 아들아, 재혼했다. 뚝. 10초간 침묵.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아빠도 외로워서. 미쳤어요? 엄마 돌아가신 지 겨우 3년. 우리한테 한마디도 없이. 미안하다. 하지만 아빠 인생이. 아빠 혼자 인생이에요? 우리는요? 엄마는 항상 내 마음속에 있어. 하지만 혼자는 너무 외로웠어. 외로우면 우리한테 연락하시든가요? 경로당에서 만난 여자. 노인 재혼 사기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아버지 뒷바라지했는데 3년 만에 다른 여자랑. 그 여자 때문에 우리 가족 재산 한 푼도 넘어가면 안 돼요. 3일 후 딸이 예고 없이 찾아왔다. 서류 뭉치를 탁 던졌다. 이거 봤어요? 노인 재혼 사기 살해 모음. 순자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지금은요. 돈 앞에서는 사람이 변해요. 딸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재산 분리 계약서예요. 지금 당장 그 여자랑 쓰세요. 수연아, 그건 너무. 아빠 재산 집 5억, 예금 1억, 연금 200만 원. 다 우리 엄마가 평생 모은 거예요. 딸은 울었다. 엄마는 새벽부터 식당 일하고 저녁엔 청소 일하고 쉬는 날도 없이. 그런데 엄마 돌아가시고 3년 만에 다른 여자가 그 돈 써요? 일주일 드릴게요. 재산 분리 계약서 쓰든지 이혼하든지. 쾅. 문이 닫혔다. 같은 날 저녁. 박순자 시집. 아들 태준이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재혼했다면서요? 구청에 알아봤어요. 태준아. 엄마도 외로워서. 외로우면 우리랑 사세요. 왜 모르는 남자랑. 태준이 서류를 펼쳤다. 엄마 재산 목록이에요. 집 4억 5천, 예금 8천, 연금 150, 합계 5억 8천. 태준아, 너 왜 이런 걸? 그 남자가 알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봤어요? 이거 우리 아빠가 평생 모은 돈이에요. 유언장 작성하세요. 엄마 재산은 자식들한테만. 재혼 남편한테는 단 한 푼도 안 가게. 박순자 씨는 울었다. 선택하세요. 유언장 쓰시든지 이혼하시든지. 쾅. 문이 닫혔다. 박순자 씨가 김영수 씨에게 전화했다. 여보. 우리 아들도 유언장 쓰래요. 우리 딸도 똑같은 소리 했어요. 전화 너머로 침묵. 둘 다 울고 있었다. 재혼 1개월 차. 2023년 11월 말. 여보, 이번 달 생활비 정산할까요? 김영수 씨가 조심스럽게 꺼냈다. 식탁에 영수증을 펼쳤다. 박순자 씨는 표정이 굳었다. 정산이요? 네, 반반하기로 했잖아요. 식비 80만 원, 전기세 15만 원, 수도세 8만 원, 관리비 25만 원. 총 128만 원이네요. 그럼 한 사람당 64만 원씩. 박순자 씨는 잠시 침묵했다. 손가락으로 식탁을 톡톡 두드렸다. 여보, 제가 이번 달은 좀 어려워서. 어려워서요? 연금이 생각보다 적게 나왔어요. 김영수 씨는 의아했다. 재혼 전에는 혼자 살면서도 괜찮다고 했는데 얼마나 내실 수 있어요? 이번 달은 20만 원만. 20만 원? 김영수 씨는 당황했다. 그럼 자신이 108만 원을 내야 한다는 뜻이었다.
순자 씨, 그건 너무 미안해요. 다음 달엔 제대로 낼게요. 약속할게요. 박순자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김영수 씨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12월이 지나고 1월이 왔다. 여보, 이번 달도 제가 좀. 얼마요? 18만 원만. 김영수 씨는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참았다. 조금만 참자. 적응 기간이니까. 2월. 여보, 이번엔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15만 원만. 3월. 여보, 미안한데 30만 원만. 김영수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은행 통장을 꺼냈다. 3개월간 나간 돈. 11월 108만 원 박순자 20만 원. 12월 117만 원 박순자 18만 원. 1월 127만 원 박순자 15만 원. 2월 132만 원 박순자 30만 원. 총 484만 원 지출. 자신이 401만 원, 박순자 씨는 83만 원. 약속한 반반은 완전히 무너졌다. 어느 날 저녁, 김영수 씨는 결심했다. 순자 씨. 네. 우리 생활비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박순자 씨의 손이 멈췄다. 설거지하던 손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무슨 얘기요? 김영수 씨는 통장을 펼쳤다. 3개월 동안 제가 401만 원을 냈어요. 순자 씨는 83만 원. 반반하기로 했는데 제가 거의 5배를 더 내고 있어요. 박순자 씨는 고개를 돌렸다. 제가 돈이 없는데 어떡해요? 하지만 재혼 전에는 혼자 잘 사셨잖아요. 그때는 제가 엄청 절약하면서 살았어요. 박순자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한 달에 30만 원으로 살았어요. 라면이랑 김치만 먹으면서. 그럼 지금도. 지금은 둘이 사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김영수 씨는 답답했다. 순자 씨, 그럼 제 연금은 어떡하라고요? 저도 노후 준비해야 하는데. 당신 연금은 200이잖아요. 저는 150밖에 안 돼요. 그래도 연금 150이면 충분히. 박순자 씨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충분하지 않아요. 제 연금 150만 원에서 뭐가 나가는지 아세요? 박순자 씨가 손가락을 꼽기 시작했다. 당뇨약 월 12만 원, 고혈압약 8만 원, 약값만 20만 원. 김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알고 있었다. 그리고 박순자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보험료가 30만 원 나가요. 30만 원? 김영수 씨는 눈이 커졌다. 무슨 보험이 30만 원이나 해요? 생명보험 15만 원, 암보험 10만 원, 연금보험 5만 원. 해지하면 안 돼요? 박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다. 못 해지해요. 왜요? 그건 제 자식들 물려줄 거니까요. 김영수 씨는 멈칫했다. 뭐라고요? 제가 죽으면 애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못 끊어요. 김영수 씨는 머리가 멍했다. 자식들 물려줄 보험. 그걸 위해 내가 생활비를 더 내야 한다고. 그럼 남은 게 100만 원이네요? 맞아요. 거기서 제 용돈이랑 옷이랑 친구들 만날 때 쓰면 생활비 낼 돈이 별로 없어요. 김영수 씨는 어이가 없었다. 순자 씨. 그럼 처음부터 반반은 불가능했던 거 아니에요?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끝나요? 저도 제 노후가 있어요. 제 자식들도 있고요. 그래도 당신이 더 여유 있잖아요. 여유 있다고 다 내야 해요? 둘은 서로를 노려봤다. 다음 날 오전.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빠, 통장 확인했어요? 김영수 씨는 가슴이 철렁했다. 어떻게 알았지? 왜? 왜 매달 100만 원 넘게 나가요? 전에는 60만 원이면 됐잖아요. 그냥 좀 쓸 데가 많아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 여자 생활비 안 내죠? 수연아. 제가 알아봤어요. 그 여자 연금 150만 원. 근데 보험료 30만 원, 약값 20만 원 나간다면서요? 김영수 씨는 소름이 돋았다. 너, 어떻게? 구청에 물어봤어요. 연금 수령액은 공적 자료니까 확인 가능하더라고요. 수연아, 그건 사생활 침해야. 침해. 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아빠가 속고 있는데 확인해야죠. 그 여자 처음부터 계획적이었어요. 그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딸이 소리쳤다.
반반하자고 해놓고 20만 원만 낸다고요? 게다가 보험료 30만 원은 뭐예요? 순자 씨 사정이. 사정? 자식들 물려줄 보험이라면서요? 그걸 위해 우리 아빠가 돈 대야 해요? 김영수 씨는 대답할 수 없었다. 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빠 이거 사기예요. 의도된 사기. 수연아 그 말은 3개월 드릴게요. 3개월 안에 그 여자랑 재산 분리 계약 쓰든지 이혼하든지. 수연아. 아니면 제가 직접 그 여자 만날 거예요. 그리고 법적으로 대응할게요. 뚝. 전화가 끊겼다. 김영수 씨는 핸드폰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날 저녁. 김영수 씨는 박순자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순자 씨. 왜요? 우리 딸이 통장 확인했대요. 박순자 씨의 얼굴이 굳었다. 그래서요? 생활비 문제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오해? 무슨 오해요? 아니, 그게 딸이 좀 예민하게. 박순자 씨는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다. 당신 딸이 저보고 사기꾼이라고 했죠? 어떻게? 우리 아들한테도 전화했어요. 당신 딸이. 김영수 씨는 깜짝 놀랐다. 뭐?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돈 쓰고 있다고 했대요. 생활비도 안 내고 보험료는 자식들 물려주려고 낸다고. 수연이가 그런. 맞는 말이에요? 박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당신 돈 쓰려고 재혼했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박순자 씨는 울먹였다. 저는 진심이었어요. 외로워서 함께 살고 싶어서. 나도 알아요. 그런데 돈 얘기만 나오니까 전부 거짓말이 돼요. 박순자 씨는 눈물을 흘렸다. 제가 가난한 게 죄예요? 연금이 적은 게 죄예요? 순자 씨. 당신 자식들은 저를 도둑 취급하고 당신은 저를 의심하고. 박순자 씨는 방으로 들어갔다. 쾅. 문이 닫혔다. 김영수 씨는 거실에 혼자 남았다. 식탁 위에는 차가워진 저녁 밥상이 있었다. 돈. 사랑이라고 믿었던 관계가 돈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재혼 5개월 차. 새벽 5시 30분. 김영수 씨가 일어났다. 어디 가요? 박순자 씨가 나왔다. 얼굴이 찌푸려져 있었다. 산책. 지금 새벽 5시 반에 소리 다 들려요. 잠을 못 자겠어요. 제가 조용히 있는데 7시 이후에 나가면 안 돼요? 저는 40년 동안 이렇게. 그럼 혼자 사세요. 같이 사는데 맞춰야죠. 그날 운동을 포기했다. 저녁 10시. 김영수 씨는 졸렸다. 하지만 박순자 씨는 TV를 크게 틀고 있었다. 여보, TV 소리 좀. 지금 클라이맥스인데. 11시 반까지 볼 거예요. 제가 어떻게 자요? 귀마개 하면 되잖아요. 저도 당신 새벽 소음 참잖아요. 재혼 6개월 차. 저녁 식사 후. 김영수 씨만 설거지를 했다. 박순자 씨는 소파에서 핸드폰. 여보, 설거지 좀 같이 해요. 나중에요. 매번 나중에. 나중에 언제예요? 왜 그렇게 예민해요? 제가 예민한 게 아니라 매일 제가 혼자. 그럼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럼 누가 해요? 모아뒀다가 한꺼번에 하면 되죠. 그럼 산더미처럼. 그게 뭐 어때서요? 당신 결벽증 아니에요? 결벽증이 아니라 당신 아내도 당신 때문에 힘들었을 거예요. 김영수 씨는 얼어붙었다. 그 말은 하지 마세요. 사실이잖아요. 당신이 게으른 거예요. 설거지도 청소도 빨래도 안 하고. 당신이랑 얘기하는 것도 지겨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잔소리. 쾅. 박순자 씨가 방으로 들어갔다. 김영수 씨는 혼자 설거지를 했다. 눈물이 흘렀다. 재혼 9개월 차. 박순자 씨가 쓰러졌다. 당뇨 합병증. 병원 입원. 보호자가 돌봐주셔야 합니다. 김영수 씨는 매일 병원에 갔다. 식사, 약, 병실 정리. 하지만 그는 간병인이 아니었다. 그저 남편이었다. 박순자 아들에게 연락했다. 어머니가 입원하셨어요. 아, 그래요? 저 바빠서요. 아저씨가 좀 봐주세요. 뚝. 퇴원 후 병원비 350만 원. 여보, 저 돈이 부족해요. 보험은요? 실비보험 만료됐어요. 자식들한테.
얘들한테 손 벌리기 싫어요. 결국 김영수 씨가 냈다. 딸이 알았다. 왜 그 사람 병원비까지 내세요? 그 사람 자식들은 뭐 해요? 부부잖아. 부부면 뭐든 다 해줘야 돼요.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 김 씨 재혼했다면서 돈 문제로 싸운다던데. 경로당도 못 갔다. 자식들은 연락을 끊었다. 집에서도 외로웠다. 박순자 씨는 자기 방에서 TV. 김영수 씨는 거실에서 책. 저녁 뭐 먹을까요? 아무거나요. 침묵. 재혼 전보다 더 외로웠다. 재혼 1년 2개월 차. 우리 이혼해요. 박순자 씨는 놀랐다. 갑자기 왜요? 우리는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었어요. 외로워서 했죠. 하지만 지금은 더 외로워요. 박순자 씨는 울었다. 저도 힘들었어요. 당신 자식들 눈치, 돈 없다고 무시당하는 것. 둘 다 피해자였다. 2024년 12월. 이혼. 김영수 씨는 다시 혼자가 됐다. 외로웠다. 하지만 전과는 달랐다. 이 외로움이 차라리 낫다.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서 느끼는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보다 더 깊었다. 노년의 재혼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외로움을 피하려는 선택이었죠. 하지만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커졌습니다. 돈 문제, 자식 문제, 건강 문제. 모든 게 현실이 되더군요. 만약 다시 돌아간다면 차라리 혼자 살겠습니다. 외로움은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혼자만의 외로움은 적어도 내가 통제할 수 있으니까요. 당신에게 묻습니다. 노년의 재혼. 당신이라면? 재혼이 외로움의 해결책은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혼자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힘이 됩니다.